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0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 하이라이트였던 대통령배 대상경주 무관의 한을 푼 드디어 풀었죠. 19조 마필 뉴 레전드가 드디어 국산마 최강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2착을 했던 독도지기까지. 자,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에서 뉴 레전드와 독도지기를 두 마필을 강조드렸는데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에도 과천에서 구경주에 올 시즌 앞말 마지막 대상경주죠. 제주 도지사배 대상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신층 분석해서 저희가 후반부에 제주 도지사배 대상경주도 지난주 대통령배 대상경주와 마찬가지로 알토란 같은 정보 내용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계란은 큰고리제갈 승인장구도 착용을 했고 멀로기수의 기용, 요편성에서는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이스트제트 강주드리고요. 내린 거리,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이점, 올해 덜 맞고 약간 외측 전개를 하겠죠. 이 8번 천하여제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의료 게이트 외곽 나온 곳이 머리 덜 맞고 선입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 9번 위너블루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7번 그레이트리 3마신 이상의 격차로다가 외곽에서 유의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저 말의 컨디션은 이미 올라섰다. 다음 경주에 제대로 된 편성만 만나면 가능. 바로 이 편성이 그 편성이 아닐까 싶네요. 패션피플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흐름이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입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1000m도 추입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에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들이 도전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9번 뉴 레전드, 분명 외산마들과의 대상 경주에서는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뉴 레전드가 되겠고, 그 중심에 저는 8번 독도지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독도지기의 중속감과 끈끈한 걸음,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독도지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전반부부터 중장거리 1700m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앞선 선행마를 믿느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올 추임마에게 높은 점수를 주느냐, 전개 양상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혼전 레이스 3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 1700m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백철 MC가 참 중요한 맥을 짚어주셨어요. 앞선 공략과 추임마들까지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저는 타협했습니다. 우선 선두권을 인정하되 추입 탄력이 되는 유형의 말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 중심에 4번 마이 시스터 니나 먼저 추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안말안전 경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외산 안말안전 경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그 경주가 편성이 무산이 되면서 대신에 더 높은 레이팅이었던 바램의 우승으로 마무리됐던 경주였습니다. 선두권에 다소 붙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바램이라는 말의 그 스퍼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 이제 55 직전보다 부담 중량도 다소 낮아졌고요. 멀로 기술 완전히 교체해 놓고 1700m 출전입니다. 1700m에서 마이시스턴이나 입상 경험이 있죠. 우승 경험이 있죠. 선행 1순 우승 경험이 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이시스턴이나가 왜 선두권을 마다하겠습니까? 충분히 선행 강공 주요할 수 있겠고요. 외곽에서 이제 선두권에 도전에 나올 수 있는 말로는
뭐 6번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담 중에 조금 높아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10번 맹주. 이 맹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앞선을 타진을 하면서 무너지고 하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생각보다 강했던 상대를 틈바구니에서 선두권에 나서 봤으나 그대로 무너졌던 전력이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모처럼 본인이 다시 한번 편안하게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편성의 호기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부분과 안장의 변경 역시 좀 더 야무진 말머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추입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는 2번 동방지존과 3번 서울시대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울시대는 좀 마체가 작아서 그렇지 추입마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선입권까지는 응수 가능한 전력인 것은 인정을 하되 최근에 우승을 차지했던 그 경험 자체가 선입부 추입이었기 때문에 추입마로다가 분류를 해봤고요. 이번 동방지존 역시 왕년에는 모래를 잘 맞지 못해서 선두권 시도도 했었던 전력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추입 탄력이 여끈하게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에도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선행말들을 잡아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다소 느려요. 훨씬 더 나아지는 추입 탄력 기대해보면서 이번 동방지전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3경주는 그 전개 구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4번 마이시스터 니나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고 선입권에 10번 맹주와 6번 대천 에이스가 가세하는 형국. 뒷선에서 추입력을 발휘할 말이 이제 2번 동방지존과 1번 코레미카바요, 5번 맞잡은 손 등이 있는데, 자 4번 마이시스터 니나는 약간 좀 주행불량 악벽을 선보였던 말이죠. 고개를 들고 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00m 선행 1순위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양털 코굴레를 해지하고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력은 좋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버텨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였어야 하지만 자, 이번에 단독 선행 이후 1700m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앞선 나서는 선행마 4번 마이시스터 니나 편성을 잘 만난 또 전개 이점을 살릴 말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지조는 그래도 1700m를 그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타이밍 늦어 아쉬웠지만 종반 칼칼한 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만큼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기대해 보겠고요. 자, 김지영 의원이 살짝 언급하셨던 말이잖아요. 6번 대천 에이스. 오히려 선행마 4번 마이스터 리나가 앞에 나가고 2선 공간에서 요 6번 대천 에이스가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그러한 전개를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 6번 대천 에이스 오히려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김정희 어떻게 평가하세요? 딱 55까지 봅니다. 한계 부담 중량이. 56부터는 글쎄요. 이게 지금 레이팅이 이 말이 47인 상황에서 과연 3위 해도 괜찮죠. 하지만 대신에 이번 경주에 3위 정도의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줄 경우에는 레이팅이 또 올라갑니다. 다음 경주에는 57 이상을 어느 편성에 나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더 높아지는 부담 중량을 우승할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서 욕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천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네, 한두만 또 짧게 여쭤볼게요. 안쪽에 1번 코레미카바요. 후드 성형술 받고 이번에 오랜만에 경주에 복귀합니다. 주행심사 때 모습 보면 10월 18일 날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단 말이죠. 데뷔 전 최단 거리에서도 걸음 남겼고 김지영 의원 오랜만에 복귀하는 1번 코레미카바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추입 탄력이 정말 좋아요. 근데 항상 앞에 말을 잡지를 못합니다. 추입만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행심사에서조차도. 두 번째는요. 말씀해 주신 대로 후드 성형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호흡기가 이제 편마비 때문에 후드 성형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다시 감기 병력이 있어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있었죠. 호흡기가 조금 더 깔끔해진 후에 추천드려도 조금 느린 경주에 나올 때 추천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서울 3경주는요. 단독 선행 1승 비대치 가장 유리한 전개 이점 극대화할 말이죠. 4번 마이시스터 니나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실점 빠른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현등급 기복마에게도 도전이 가능한 그런 세력이 있겠네요. 자,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서울 5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 붙어서 이겨야 되는 경주는 서울 5경주가 되겠고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상승세 전력들과 그동안의 기복을 보이는 말들 간의 접전 구도로 보이는데요. 상승세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2세마의 상승세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복마 중에서도 기복의 원인이 분명한 말들, 패인이 분명한 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유튜브 라이브 많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마토크 해시태그 경마토크 치고 들어오시면은 이번 주에도 이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그때 또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상승세 2세마 6번 다이나믹 펀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죠. 인정하셔야죠. 인정합니다. 이 말은 데뷔 전에는 너무 빠른 레이스에 좀 주춤했었습니다. 체중도 크게 빠졌었고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 다시 체중을 회복해 가면서 체형 완성도를 높인 끝에 다소 약한 편성이었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속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순발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에도 방송을 통해서 다이나믹 펀치가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의 발전 속도를 믿고 추천을 드렸었던 직전 경주였고 이번 경주 승급전 상대마들 기복마들입니다. 상태 이상 없고 힘이 더 붙었다면 6번 다이나믹 펀치가 직전보다 그래도 인코스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선행강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짝을 이루는 상승세 말은 5번 영광의 비트죠. 아낄 이유가 없는 3세마예요. 영광의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는 선두권의 적극적인 가세 아주 약편성 속에서의 우승이었는데 우승할 때 그 마신차가 제법 컸습니다. 여력을 상당히 남기고 들어왔었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트가 14초대가 나왔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단축이 가능했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기복의 원인이 분명한 2두, 2번 프라임 퀸과 9번 금빛 열정, 공이 선행말들이죠. 이번 프라임키는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다가 말의 습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직전 경주에 순위 상승이 된 원인은 모래를 덜 맞고 뛰었던 전개와 경주 운영의 힘이었기 때문에 인코스 들어와 있는 이번 게이트에서는 하만식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선행 강공까지 한번 구사해 볼 수 있겠는데 외곽에서 6번 다이나믹 펀치와의 그 경합만 피해준다면 아주 재밌는 말이 되겠고 오히려 그보다 외곽에서 6번보다 더 외곽에서 편안하게 모래를 덜 맞는 전개라고 한다면 9번 금빛 열정 1400m에서 꾸준하게 타진을 해보고 있었던 그 경험치가 이번에는 바뀐 안장의 힘으로 이런 순위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서울 5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자, 6번 다이나믹 펀치가 직전에 들어서 실전 변화 보이며 선행 1순 압승을 거둔 전력 이번 승급전 무대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높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앞선에 나서는 마필 그리고 승급전 나서는 마필의 근소한 우위를 점쳐주셨네요. 자, 앞에 그 레이스를 앞선에서 나서는 성향의 선두 선입형 마필 중에서 모래 민감한 마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뭐 2번 프라임킹도 그 직전에 들 맞는 자리로 전개를 펼쳤고 9번 금빛 열정은 게이트 외곽이 덜 맞고 전개 펼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인 듯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말들은 이제 그 앞선에 마필에게 모래를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능력 저하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또 1번 태풍 아이즈로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특히나 직전 경주도 앞선 마필에게 모래 맞고 전개 쳐졌던 부분이 페인이고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는데 자 1번 태풍 아이즈도 이번에 게이트는 안쪽이지만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하면은 특유의 종반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변 가치가 있어 보여요. 김지영 의원 1번 태풍 아이즈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풍 아이즈가 모래를 못 맞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모래를 못 맞을 뿐 아니라 부담 중량도 민감합니다. 이 말을 갖고 인코스에서 모래를 안 맞는 위치를 찾는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코스 배정이 오히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게이트 외곽이 좋아요. 모래에 들만한 자리로 전개를 펼치기 위해선.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개율이 맞죠. 6번 다이나믹 펀치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빠른 흐름 레이스에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고 이번에 컨디션 향상 상승세까지 포착되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에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능력 우위의 중심마 또한 전개까지 유리한 중심의 마필은 서 있고요. 도전권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3번 엘리트 레이디죠. 데뷔 후 3번의 경주 중 2번의 일반 편성은 모두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특히나 직전 경주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선행받았고 직선에서 격차 벌이며 최단 거리 1000m를 여유 있게 사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인데 자, 게이트 단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원사이드 선행이 유력시가 되고요. 전 구간 최선두권 최적 전개, 승급전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3번 엘리트 레이디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8번 천은장을 필두로 직전 공이 입상 전력이죠. 승급전 나서는 5번 킹리와 19번 PK 힐입니다. 자, 8번 천은장은 지난 8월과 9월에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한 번은 선행, 승급전에서는 참고 한 발 추입으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자, 지난 9월 28일 날 종반 추입으로 내선 추입으로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였던 때 기수인 멀로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고요. 자, 직전에는 다소 앞선의 빠른 흐름에 서둘러 막판에 무너진 경향이 있죠. 자, 이번에 빠른 흐름은 예견됩니다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갖춘 적임만장으로 교체한 8번 천은장 강조드리고요. 자, 9번 PK 힐이 지난 6월에 데뷔전에서 20조에서 데뷔를 했죠. 바로 입상을 했는데 마방 이적 이후 한동안 보진 했지만 직전에 회복세를 보이며 최단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빠른 흐름에 적극적 2선 전개로 직전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한 만큼 하이페이스 단거리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자, 9번 PK 힐의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5번 킹리가 작년 10월에 거세 이후 휴양을 다녀왔던 말이고 공백 복귀 후 직전에 바로 공백 복귀 후 3월달에 입상을 했었죠. 또한 직전에 1300m 거리도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동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발주도 매끄러웠고 모래 맞아가며 뛰면서도 직전에 근성 있는 걸음 선보였던 5번 킹리 승급전에서도 적정거리 1300m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발군의 순간 스피드의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3번 엘리트 레이디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정확하게 당일 옥석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 저도 응원합니다. 3번 엘리트 레이디의 순간 스피드에 대한 믿음이 우선 크고요. 8번 천은장의 바뀐 안장과 9번 PKL의 스피드도 무시 못하죠. 자, 5번 킹리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킹리를 직전 경주에 상당히 잘 타줬던 김동수 기수는 1번 가즈아로 안장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1번 가즈아가 관심인데요. 민병철 의원님 1번 가즈아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마방 이적 후에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렸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경험을 할 때 저기를 빼죠. 승인 장구를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계란형 큰고리 제가를 근데 이번에 이제 착용을 해지를 하고 나옵니다. 애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가를 착용했었던 이유 자체가 모래를 맞고 반응이 바깥으로 너무 심하게 삐쳤던 외측 사양기 때문에 그 제가를 착용해서 그거를 제어를 했었던 건데 부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도
제갈 없이 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습 선행도 한번 나가봤던 전력이에요. 가즈아에 대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데뷔 초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말이 1번 가지아죠. 김지영 의원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 말이 좀 주행 불량 악벽을 선보였던 그런 아쉬운 전력도 있었고 공백 이후 직전에 역시 뭐 아직 전력 변화는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훈련 컨디션은 이번에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덧붙여겠습니다.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해 보고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 가지아 복병같이 당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강공 작전이 주요할 3번 엘리트 레이디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요 편성 요 흐름에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동거리 검증 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한 발 부족 아쉬운 부분을 이번에 편성옥이 전개 2점 살려 만회할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8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조금 엄살 좀 부리고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혼전도가 높은데 그 혼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금빛장인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공백 없이 승급전이다라고 한다면 압도적인 인기 1위여도 인정할 수 있을 전력이에요. 다만 3월달 이후에 지금 승급전을 앞두고 공백이 좀 길어져 있다는 부분과 주행 심사 때의 모습이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매력적이지도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죠. 게다가 이호식 기수의 참신한 안장 교체까지. 이번 금빛장인이 제대로만 띄워준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겠지만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혼전인 경주, 저는 7번 스트라이드업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7번 스트라이드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른 흐름에 고전을 해왔었던 전력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전 경주에 스트라이드업이 혼자 뛰었죠. 인코스에 있지 않고 옆에 누구하고 같이 붙어서 뛰었다라고 한다면 스트라이드업은 우승까지 했지 않았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경주가 제 방송 추천 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금화에 금이라서 3명 이상을 응원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전력이 혼자 뛰면서 근성 발휘를 못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딱 7번 게이트 좋게 배정을 받았고 흐름도 빠르고 좋습니다. 빠른 흐름 유리한 말이에요. 스트라이드업의 근성 발휘를 이번 경주는 기대를 해보면서 3월 라운브라이언의 선행, 1번 IM스타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요. 여기 2번 금빛장이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3월 라운브라이언이 지금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기대했던 능력보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 순발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계속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모처럼 들어와 있는 인코스 2점의 이혁 기수와의 호흡이면 기습 선행이 아니라 대놓고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요. 1번 IM스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전력 중에 하나죠. 언제 선행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추입으로 돌변을 하고 그 추입 스피드 역시 선두권 가세했을 때 만만치 않게 나와주고 있는 1번 IM스타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복병 가치 있는 말. 여기에 2번 금빛장인 당일 현장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8경주는 변수가 많은 경주이니만큼 이변 소지가 높은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빠른 선행만은 사실 2번 금빛장인이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대놓고 선행 나설 수 있는 이혁 기수의 3번 라운브라이언도 앞선 가담 능력이 훨씬 상당히 출중한 말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3번 라운브라이언의 선행 강공 작전까지 김지영 의원 기대해 주셨습니다. 이번 금빛장인은 10월 11일 주행 심사 때 이 선행마가 늦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개를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낼지 기본적으로는 빠른 그 유형의 선행마이기 때문에 앞선 공략이 가능해 보이고 자 여기에 1번 아임스타는 설명해 주신 대로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기에 자 이런 그 앞선 빠른 페이스에서는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1번 IM스타가 되겠고요. 저기 한두가 빠졌어요. 6번 명마질주죠. 선행 강공 작전도 가능하지만 따라 뛰면서도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사실 직전에 승급전에 4등급 무대 승급전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봤어요. 도끼블레이드, 러닝복스. 그 편성에 따라가며 3차까지 했는데 자, 김지영 의원 6번 명마질주 이번 편성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6번 명마질주가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되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3번 라운브라이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마질주 역시 직전 경주에 글쎄요, 이거를 선입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끼블레이드와 러닝복스 이미 저만큼 가 있고 모래를 그렇게 많이 맞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신차를 좁히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안은 무조건적인 선행, 모래를 안 맞을 것 이겠으나 이번 경주에서는 그 부분이 좀 반신반의, 미심쩍어서 저는 추천권까지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체형이 좀 더 불어난 이후에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8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의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됩니다. 7번 스트라이드 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제주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올 시즌 마지막 안말 대상경주입니다. 16도 풀게이트 편성으로 펼쳐집니다. 네,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 작년 디펜스 챔피언 13번 리드머니가 출전을 하고 있죠. 최근에 상승세 3세 안말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고 안말 대상 경주이고 16도 풀게이트 편성인지라 아무래도 이제 전개 여건에 따라서 입상 성패도 가려질 듯합니다. 전개 상당히 예민해지겠죠. 자, 그 어느 때보다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일단 그 예측되는 전개 양상 상황하고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주자치도지사배는 거의 안말항전 경주로 바뀐 이후에는 1,400m에서 펼쳐진 이후에는 대대로 선행말들이 유리합니다. 정말 신기한 대회예요. 선행말들이 안말 한정 경주다 보니까 선행말들이 대다수거든요. 16마리면 그중에 14마리는 선행마입니다. 항상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선행을 간 말들은 버티고 적어도 2, 3선에서 응수해 주던 말들이 버티더라 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인기도는 항상 추임맛 쪽으로다가 선회를 하게 돼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죠. 앞선 경합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허를 찌르는 적극적인 공략법을 제시합니다. 선행말들 추천드립니다. 그 중심에 1번 다이아로드 추천을 드려봅니다. 선행 나가면 더욱 매력 있어요. 대신에 이 말이 선행 못 나갔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2번 원더풀 라이언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더풀 라이언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말한정 경주에는 노련한 언니들의 득세가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3세마의 경우 선행 성공 시에는 입상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1번 다이아로드와 2번 원더풀 라이언이 이끄는 페이스에 6번 닥터 썬더가 얼마만큼 붙여주느냐. 5번 영천더비와 6번 닥터 썬더 1조에서 부경 1조에서 2두 동반 출전한 2두가 얼마나 붙어주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겠고요. 여기에 외곽으로 밀려서도 좀 아쉽습니다만 13번 리드머니 역시 직전 대회에서도 작년도 동대회에서도 4선에서 응수하는 선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거든요. 당시 방송에서 리드머니 추천을 드렸었어요. 복병이었습니다만. 그랬던 저력을 안말한정 경주에서는 또 한번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외곽으로 밀린 점은 아쉬워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7번 헬로우 비너스의 전개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말은 단거리에서는 선행도 나갔었던 전력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추입을 시도를 하고 있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만 이 말이 마냥 바닥 추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어느 정도 5선 이내에서는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7번 헬로우 비너스의 임성실 기수와의 호흡 기대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단거리에 속할 수도 있는 1,400m고 빡빡한 편성고도지만 앞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심의 말을 1번 다이아로드로 선정해 주셨죠. 1번 다이아로드 같은 경우는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 3세 안말입니다. 지난 6월에 장거리 2000m 경기 도지사배에서도 2차 입상을 할 정도로 이미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출중한 능력을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장거리까지 섭렵을 했고
이번에 2번 원더풀 라이언, 6번 닥터 썬더 등 앞선 장악 세력들 보내놓고 따라 붙는 전개에서도 코스 2점 살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1번 다이알로드, 이번 이 제주 도지사배 대선 경주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7번 헬로 비너스가 1등급에서 강급, 2등급 강급 이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정말 전개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 9월 1일 날은 1800거리를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 자, 직전에 1400m 놀랬어요. 초반에 완전히 훔이 쳐졌어요. 모래도 맞고. 직선에서 내치고 올라오는데 과거 이제 전성기의 기량을 이제 완벽하게 회복했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임성실 기수가 기승하는데 임성실 기수는 지난 대통령배 때 파이널 에너지로 기승전개 3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 올라와서 대선 경기 출전합니다. 자, 임성실 기수의 요 7번 헬로 비너스 의지까지 좀 읽어주셔야겠고요. 13번 리드머니 디펜딩 챔피언. 여기 6번 닥터 썬더도 직전에 헬로 비너스와 함께 뛴 경주. 다소 이제 선행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선 나섰지만 3차. 이번에 뭐 선두 레이스, 경합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이기 때문에 여타에 빠른 말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 최적의 힘한배 선입전을 해준다라면 6번 닥터 썬더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올 시즌 제주 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는요. 폭발적인 상승세의 섬세한 말, 장거리까지 검증된 1번 다이아로드, 최근에 전력 회복수가 뚜렷한 7번 헬로 비너스, 이두의 마피를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겠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저희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부산 마필들 간의 장거리 2000m죠. 지난 9월 22일 날 함께 뛰었던 말들 간의 리턴 매치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도 전개 이점을 살려볼 선행만을 3번 그레이트 킹이 되겠고요. 외곽의 12번 뉴욕망치가 자, 지난 8월 달에 1400m 입상 실패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입상권의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죠. 자, 지난 9월 20일 경주 최장거리 2200m는 빠른 흐름의 그레이트 킹이 이끌었던 페이스를 따라가며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3코너에서 빠르게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며 약간 무빙성 전개로도 1800m 입상.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요.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도 있고요. 초중반에 선두권과의 격차가 좀 벌어진다 싶으면 코너에서 감아서 빠르게 스퍼트를 하는 유형의 말이죠. 이번에 2000m 거리에서도 12번 뉴욕망치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3번 그레이트 킹이 최근에 역시 장거리 무대 선행 강공작전이 연이어 주요하며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9월 20일 경주는 당시 비가 많이 와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선행 강공작전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그때만큼의 가벼운 주로가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수 있는 전력 3번 그레이트 킹이 되겠고요. 자, 2번 점버 블레이드가 최근에 계속해서 졸전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약간 좀 요배통도 직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역시 역부족. 하지만 이번에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도 포착되는 만큼 최근에 영거푸 절전을 만회할 수 있는 2번 점버 블레이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 6번 아델의 축제가 자, 최근에 역시 계속해서 착승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과거 최장거리 2200m 거리까지 1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뒷직선 중간까지 마필이 끌리는 악벽 때문에 제어안으로 사투를 벌였고 힘 소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했죠. 이번에 차분하게 선입 힘한배가 가능한 자, 장거리 강자 6번 아들의 축제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자, 1등급 장거리 검증 전력이고 다시금 연투의 기대치가 높은 말이죠. 12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도전권 3두의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여주고 있는 능력치를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천해주신 말들에 대해서 저도 이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견이 하나 있다면 6번 아델의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3번 그레이트 킹과 12번 뉴욕망치의 리턴 매치, 여기에 2번 점버 블레이드는 직전에 좀 아쉬웠기 때문에 순위 상승 기대치를 가져보면서 이 3두는 인정을 하겠고요. 6번 아델의 축제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포기할 때 꼭 입상을 해서
전 이제 포기할 시점이거든요. 뭐 계속 순위권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입상말들하고 마신차도 크게 벌어지는 순위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 정도도 높아져 있고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 7번 치프에이스는 한번 여쭤볼게요. 3번 그레이트킹하고 같은 집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전개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킹이 직전에는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치프에이스가 실질적으로는 선행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직전 경주에 정말 놀랐거든요. 이 말이 추입도 되네. 1등급에서 추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7번 치프에이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죠. 1등급 무대에서도 7월 달에 선행 강공작전 1800m를 우승했고 이후에 부진, 직전 경주는 사실 사연이 있었죠. 당시 결승선 전방 250m 지점에서 연마필과 약간 채찍이 엇갈리면서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뉴욕망치는 정상 추진으로 당시 뉴욕망치는 정상 추진에 이착을 했고 치프에이스는 채찍을 놓치니까 채찍을 못했잖아요. 직전에 그런 악재 때문에 3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저도 한 5번째 마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 후 이 7번 치프에이스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1등급 장거리 강제로 검증된 말이죠. 12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10경주도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경주 10경주 장거리 레이스죠. 편성이 단촐합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죠. 압축과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눈에 띄는 말은 당연히 7번 토스콘 노바켓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편성에 따라 다소 기복은 보입니다만 그래 작년에 그랑프리까지 출전했던 말이에요. 7등 했었고 지난 9월 1일 날 1800m 1등급 무대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자, 직전 경주는 당시 삼성 불패와 모르피스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당시에 압도적인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3착이었죠. 달리 말하면 삼성 불패의 당시 안토니오 길스가 기가 막히게 내치게 전개를 잘 펼쳤고 모르피스도 잘 탔죠. 자, 이번에는 8두 단촐한 편성에 초중반에 자리 선점에서 뭐 3호 슈퍼삭스 제약은 빠른 말도 없잖아요. 수월하게 전개를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자, 직전 대비 맞상대도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입상해야죠. 7번 토스콘 노바켓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선행나설 3번 슈퍼삭스를 필두로 6번 구통사 여기에 1번 야호스카이캣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3번 슈퍼삭스는 자, 뭐 상위 등급에서도 충분히 장거리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이고 지난 9월 7일 날은 JRA 트로피 특별 경주 우승 전력이죠. 자, 직전 경주는 1400m 거리 실질적인 1등급 승급전에서 초반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추돌 방해 여파로 초반에 전개가 처진 부분이 페인이었죠. 앞에서 최선 2선에서 전개를 펼쳐 나가는 조건에서 상당히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 전개가 완전히 꼬이며 아쉬운 오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발빠른 선행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3번 슈퍼삭스가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 1순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고요. 6번 구통사가 과거에 기대는 악벽이 좀 심각했던 말인데 자, 양털 이 코굴레에도 이제 착용을 했고 국악 자급판도 착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악비역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말이죠. 지난 7월 28일 날 2000m 장거리 레이스를 외곽 감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당시 초반 전개에서 처졌고 다소 이제 아쉬운 그 경주 운영 능력으로 무너졌는데 직전에 좀 국악 자급판 또 해지하고 출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악 자급판 다시 재신청하고 출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빠른 흐름에 외곽 감아서 적극적인 약간의 무빙 전개도 가능한 그 전력이고 이번에는 3번 슈퍼삭스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6번 구통사의 편성옥이 전개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야호스카이캣이 작년도 대통령배 2착을 했던 말이에요. 그때 트리플 라인에 이어서
최근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복귀전을 KR컵 클래식 대상 경주 워낙에 최강 편성에서 졸전 펼쳤습니다만 자, 이번에 정상주기 일반 편성의 1번 게이트라면은 야호 스카이캣의 실전 변화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충분히 평가가 됩니다. 7번 토스코 노바켓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1등급 전담 해설위원입니다. 1등급 워낙 잘 하시니까요. 저도 이견이 없어요. 해설도 뭐 이견을 달 만한 내용도 전혀 없고요. 약간 이제 첨언을 하자면 7번 토스코노바켓은 뭐 직전경주 아쉬움 서력전, 그리고 저는 6번 구통사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준 이유는 역시 승인장구 착용으로 인한 직전 경주의 아쉬움 만회이고요. 경주 수가 이제 출전주 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인코스에 들어왔다라는 점 역시 6번 급톤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고, 자꾸 슈퍼삭스 제외하지 마십시오. 그냥 슈퍼삭스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외하고는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슈퍼삭스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슈퍼삭스는 2000m 거리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검증은 필요한 전력인 것은 분명해요. 1번 야오스카이캣 지난 대통령배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4번 가을의 전설이 이번엔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빠른 말이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왕년에 선행을 나갔던 전력이거든요. 가을의 전설의 선행 선입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1등급 무대에서도 1등급 올라와서 바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끝도 없는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촐한 편성에 김정혁 설명대로 3번 이 슈퍼삭스 제외하고는 앞선 장악에 나설 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전개 위치를 초반에 적극적으로 앞선에서 잡는다라면은 최대 이변 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타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말들이 전력이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차후 정도 노려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1등급 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습니다.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되네요. 7번 토스코 노바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단거리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인데 그 말들은 모두 인기마저 하지만 최근에 절치부심,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복병 세력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당일 전광판은 8번 어느 멋진 날, 11번 프로암성, 4번 플라잉 보스, 3도의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빈틈 파고들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김지영 의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경주 끝나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경마토크 유튜브 라이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1번 투고인 공백이 좀 길어서 아마 인기도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력상으로는 밀리는 전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가 밀려야 될 텐데요. 훈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자, 1번 투고인이라는 말이 한창 좋았던 그 컨디션일 때는 선행과 추입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큰 질병이 물론 45조에서는 근육통을 굉장히 큰 질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운동기 질환이기 때문에. 근육통 부종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휴양이 계속 길어졌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주행 심사 때 이제 안정적인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선두권까지 시도를 했었던 전력이에요.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왕년에 36조 김양선 조교사 관리를 받을 때는 선행을 나갔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추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아주 빨라서 경합으로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투고인의 복병 가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3등급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1번 투고윈,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선두권 경합으로 무뎌질 소지가 높은 경주이기에 1번 투고윈의 복귀 전 선정 기대치 김지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7번 이글스 그립부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미 지난 8월 10일 날 3등급 무대
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12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최근 두 차례 경주는 너무 심하게 경험을 했어요. 직전에도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시종 선두마 경합을 긴 구간에 했고 막판에 무너졌는데 어차피 요편성 이역 기수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예 선행을 받아내면 좋겠네요. 선행을 받아준다라면은 요 7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충분히 1승 기대치가 있는 맞상대 상대적으로 약간 이번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요 7번 이글스 그리프터도 충분히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네, 1월 10일 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들보다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김지영 의원의 1번 투고 윈, 민병철의 7번 이글스 그리프터 이 2두의 마피를 꼭 주목해 주시고 당일 승식 활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주차 일요일 경마 해설 방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요일마다 대상 경주, 이제 큰 경주가 계속 진행이 되네요.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마필의 급격한 이제 컨디션 변화도 상당히 우리가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이 어려운 경마입니다. 매 경주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접근하셔가지고 일요 경마에서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